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회사가 와, 정말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시장의 평가는 글쎄요, 아주 차갑다면요. 오늘 바로 이 미스터리, 현대자동차가 마주한 역설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요, 그냥 미래 예측이 아니에요. 이건 자동차 산업 전체의 판을 뒤흔드는 그런 선언 같은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이 왜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현대차가 역대급 이익을 내고도 힘들어하는지 그 이유를 푸는 핵심 열쇠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현대자동차의 역설부터 시작해볼까요? 일단 숫자만 딱 놓고 보면요. 현대차 실적, 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여. 무려 14조 원입니다. 이게 작년 한 해 현대차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이에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야말로 압도적인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5년을 한번 보세요. 매출은 75%가 늘고 이익은 무려 600%나 폭증했어요. 그런데 주가는 왜 5년 전이랑 똑같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역설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는 건 시장이 지금 당장의 실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시장의 눈은요, 앞으로의 10년, 미래를 결정지을 기술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중심에, 바로 테슬라가 있는 겁니다. 이제 자동차를 이야기할 때 마력을 따지는 시대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대화의 주제가 연산 능력,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가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거의 전적으로 한 회사의 정말 집요한 집중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 주행, FSD 말이죠. 이건 그냥 운전 편하게 해주는 기능 그 이상입니다. 아예 자동차라는 것 자체의 정의를 다시 쓰고 있어요. 우리가 운전하는 기계가 아니라 그냥 바퀴 달린 거대한 컴퓨터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걸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완벽한 비유가 있을까 싶네요. 아이폰 대 노키아 옴니아. 아이폰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진짜 스마트폰이었죠. 반면에 옴니아는 뭐랄까 그냥 옛날 핸드폰에 터치스크린만 얹은 느낌이었잖아요. 시장은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를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회사의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볼까요? 특히 돈 문제를 보면요, 이게 얼마나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테슬라가 현대차보다 매출이 40%나 적거든요. 그런데 미래를 위한 투자, 즉 연구개발비는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이건 그냥 돈을 많이 쓴다, 적게 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전략적 선택인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보세요. 현대차는 차세대 소나타 엔진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를 더 좋게 만드는 데 돈을 쓰고 있죠. 반면에 테슬라는요, FSD, 인공지능, 로봇, 자체 칩,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두 회사는 체질 자체가 다른 겁니다. 현대차는 부채 비율도 높고 현금 흐름이 자동차 할부 금융 같은 전통적인 사업에 묶여 있어요. 뭐랄까, 좀 무겁죠? 반면에 테슬라는요, 주가가 높으니까 현금이 넘쳐나고 그 돈으로 엄청난 투자를 할 수 있는 민첩함을 가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제조업체와 재빠른 기술 기업의 대결 같아요. 자, 이런 돈 문제의 차이는요, 사실 더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두 회사가 만드는 자동차의 신경계, 그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이제부터가 진짜 결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현대차가 그냥 자율주행 기능을 추가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그 핵심적인 기술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ECU, 전자 제어 장치라고 하는데요. 이걸 쉽게 말하면 자동차 몸 곳곳에 퍼져 있는 아주 작은 개별 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브레이크를 담당하는 뇌, 핸들을 담당하는 뇌, 창문을 담당하는 뇌,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작은 뇌가 고급차 한 대에 몇 개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많게는 150개까지 들어갑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이 150개의 뇌들이 보쉬, 만도, 전부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각각의 뇌는 자기만의 코드를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언어를 써요.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사실 이게 지난 수십 년 동안은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었어요. 각 부품 회사들이 알아서 잘 만들어 오면 그걸 조립만 하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방식이 지금 시대에는 거대한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여기에 테슬라나 구글이 만든 똑똑한 인공지능 중앙뇌를 딱 심으려고 하면 기존에 있던 150개의 작은 뇌들이 넌 누구냐 하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치 장기 이식을 했는데 몸이 거부하는 것처럼요. 자동차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자, 그럼 만약에 현대차가 이 새로운 통합 시스템, 이 새로운 뇌를 자체적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폭스콘 같은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폭스콘이 아이폰을 만들잖아요? 하지만 돈은 누가 다 벌죠? 네, 소프트웨어랑 브랜드를 가진 애플이 거의 모든 이익을 싹쓸이해 가죠. 자동차 산업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자체 운영 체제 개발에 실패하고 결국 테슬라나 구글 같은 회사에 돈을 주고 소프트웨어를 사와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의 핵심 데이터, 디자인, 모든 통제권을 다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남는 건 그냥 껍데기를 조립하는 수익성 낮은 공장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아직 게임이 끝난 건 아닙니다. 현대차는 여전히 막강한 자금력과 세계 최고의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반격의 기회는 충분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현대차의 어떤 움직임을 주목해야 할까요? 우리가 진짜 지켜봐야 할 건 이런 것들입니다. 150개나 되는 그 ECU들을 단 서너 개로 통합했다는 발표, 혹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칩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 이런 것들이요. 단순히 전기차 모델 하나 더 내놓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이런 움직임이야말로 현대차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진짜 소프트웨어 회사로 변신하고 있다는 진짜배기 신호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현대차는 테슬라의 꿈을 대신 만들어주는 공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 나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타게 될 모든 자동차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